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블록체인 데일리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3일입니다. 저는 비하의 디지털 호스트인 아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헤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오 창펑 자오 챙피엔에게 징역 4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바이낸스 위기는 끝났는가? 현지 시간으로 4월 30일 바이낸스 창업자이자 전 최고 경영자 CEO인 자오 창펑 챙피엔 자오 이 거래소 자금 세탁을 방지하지 못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암호화폐 업계 두 번째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시애틀의 미국 지방 판사 리처드 존즈는 꽉 찬 법정에서 선고를 발표했습니다.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지난 4월 23일 미국 법무부가 제안한 3년 형량보다 짧았고 연방 양형 지침이 권고한 최대 18개월 형량보다 낮았다. 이번 사건이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관련하여 거래 플랫폼은 더욱 엄격한 규제 검토 및 규정 준수 요구 사항에 직면할 수 있으며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투자를 늘려야 할 것입니다. 바이낸스의 위기는 끝났는가?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혐의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자신의 실수를 진심으로 인정한 후 자오 창펑 자오 챙피엔은 마침내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창펑 자오 챙피엔 자오는 테이블 위에 두 손을 포개고 부두에 서 있었고 연방검찰은 그에게 3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는 그가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 범죄에 대한 최대 형량의 2배에 해당한다. 선고 지침. 형은 자오 창펑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검찰은 감독 부족으로 인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테러리스트와 사이버 범죄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실수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라고 자오 47세는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부터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작년에 바이낸스는 자금 세탁, 무면허 송금 및 제재 위반 혐의에 가담했음을 인정하고 약 43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동시에 챙피엔 자오는 효과적인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바이낸스의 CEO직을 사임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는 판사도 인정해 결국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기술 웹사이트 비콰이어에 따르면 존스 판사는 법정에서 바이낸스가 연방은행 기밀법을 구체적으로 위반한 것은 수, 규모 측면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며 잠재적인 테러 자금 조달을 본질적으로 눈감아줬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밀매. 그러나 그는 자오 챙피엔이 남다른 책임감을 보여줬고 자선 활동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대한 자신의 헌신을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존스 판사는 형을 선고하기 전에 법원에 제출된 140통의 청원서를 주의 깊게 읽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법무부의 선고 권고가 공개된 다음 날인 4월 24일 자오 창펑은 서명된 사과문을 발표해 과거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사과할 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바이낸스를 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 준수 조치를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 모든 실수를 인정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바이낸스는 미국 이외의 모든 거래소 중에서 가장 엄격한 자금 세탁 방지 통제 조치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2022년부터요. 동시에 챙피엔 자오의 가족, 친구, 사업가 및 바이낸스 사용자도 워싱턴 서부 지역의 재판장에게 판사가 진짜 자오 챙피엔을 이해하고 더 가벼운 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라는 청원서를 보냈습니다.
선고할 때 가족, 동료, 친구들이 보기에 조창 검은 부자들이 열광하는 보석, 사치품, 고급 자동차, 미술품 경매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는 정직하고 친절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며 사회적 책임감이 매우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자는 또 자오창범과 함께 일했던 청원인 2명과도 접촉을 시도했지만 두 사람 모두 인터뷰가 불편하다, 회사에서 인터뷰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그러나 판사는 법정에서 자오창범이 이전에 바이낸스 내에서 추진한 증거에 대해 법준수 측면에서 사전 허가를 구하는 것보다 나중에 사과하는 것이 낫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북풍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방 양형 지침보다 낮은 이 형량에 대해 익명의 로펌 파트너는 미국 법무장관도 법무장관이므로 양형 권고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이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재량권은 검사 개인에게 있다고 말했다. 판결이 발표되면서 자오창범 칭팬 자오는 암호화폐 분야에서 두 번째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장이 됐다. 3월 28일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 루이스 A. 케플러는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사기 음모와 FTX 거래소 자금 세탁 음모 혐의로 3등원 프라이드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결국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1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압수당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익명의 로펌 파트너는 기자들에게 디지털화폐는 분권화와 독점 없는 자본 흐름을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오랫동안 우리 통화 상태를 위협하는 분산 통화의 존재를 결코 용납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으로 논란이 많은 회색지대로서 규제가 어려운 암호화폐 분야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 밀수, 돈 세탁, 마약 밀매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주권 통화와의 자연스러운 충돌이 존재합니다. 예상보다 가벼워진 판결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오랫동안 법을 회피하는 범죄자를 우려해온 일부 단체를 실망시켰습니다. 독립기업리 단체인 베터 마우키츠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인 데니스 텔러거는 성명을 통해 자오창범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것은 심각한 사법적 실수이며 전 세계 범죄자들에게 완전히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바이낸스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이유는 바이낸스가 운영에 있어서 와일드 웨스트 모델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 법무부는 선고 권고에서 범죄자들에게 바이낸스로 오세요. 우리가 당신의 미래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암호화폐 거래소들 사이에서 빠르게 거대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시기를 바이낸스 설립 초기로 되돌리면 회사가 실제로 개발의 핫틴에 착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7월 바이낸스가 공식적으로 설립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비트코인은 급등하기 시작했고 그해 12월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코인당 3,000달러에서 2만 달러로 치솟았습니다.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2018년 1분기에 바이낸스는 2억 달러의 수익을 달성하여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되었으며 금융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칭팬 자오는 사업 초기부터 바이낸스를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로 만들기로 결심했으며 한때 플랫폼의 일일 거래 속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용자는 10분 이내에 거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15가지 긴 원칙 시지의 원칙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시간은 돈보다 더 제한된 자원입니다. 시작하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소중한 시간이 올 것이다.
크립토 슬레이트 데이터에 따르면 2021 번증년까지 바이낸스의 분기별 수익은 비하격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1년 내내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2022년까지 회사의 연간 수익은 약 120억 달러에 이를 것입니다. 2021년 투자은행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로 전환한 사람들은 당시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장엄한 상황을 설명했다. 2021년 6월부터 그해 말까지 비트코인은 또 한 번의 상승장의 전성기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하루 종일 일하고 고객과 접촉하는 등의 일을 했으며 하루에 8시간도 채 자지 못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가 느낀 점네. 저는 눈을 뜨자마자 일을 시작했고 눈을 감으니 벌써 새벽 1~2시가 됐다고 말했다. 바이낸스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체인텐자오의 가치도 치솟았습니다. 2018년 2월 포브스 포어브즈는 디지털 화폐 분야 최초의 부자 목록을 발표했으며 자오 상품 체인텐자오 등 순자산이 11억 20억 달러로 추산되며 상위 10위 안에 드는 유일한 중국인으로 표지에 등장했습니다. 포브스 매거진 2021년 말 자오 창컴은 순자산 941억 달러로 중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으며 동시에 세계 10대 부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람표 스프링의 자오 소쇼인 회장을 떠났습니다. 원래는 그 뒤를 이어 1위를 차지했으며 그의 경력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당시 업계 신인이었던 나 역시 이런 대단의 물결을 즐겼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입사한 후 제 월급은 가상화폐로 직접 지급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시장도 매우 좋았습니다. 보수적으로 보면 이전 투자은행 수익의 5배, 심지어 8배까지 추정됩니다. 국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비트코인은 2022년 급격한 전환을 보이며 단 1년 만에 64,000포인트에서 16,000포인트로 급락했습니다. 자오 챙등의 자산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포어브즈 데이터에 따르면 2022 번지년 말까지 자오 챙등의 순자산은 2022년 3월에 비해 93.07% 감소하여 45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바이낸스 위기는 끝났는가? 중국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것부터 미국 법원의 죄수가 되는 것까지. 챙텐자오의 벌금형 사건은 암호화폐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과징금 사건은 시장 신뢰도와 투자심리 측면에서 볼 때 시장 패닉과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거래 플랫폼은 더욱 엄격한 규제 검토 및 규정 준수 요구 사항에 직면할 수 있으며 관련 법률 및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감독 후에는 새로운 플랫폼의 평판과 비즈니스 운영이 더욱 신중해져 사용자가 이탈해서 부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올해 1월 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처럼 쉽게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게 됐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도 달라졌다는 뜻인가요?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변증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혁신 잠재력과 경제 발전 촉진에 대한 역할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부 부서에서는 암호화폐를 규제 시스템에 통합하고 그 법적 및 이는 정부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와 신흥 기술의 도움으로 금융 혁신을 촉진하려는 의지를 반영하는 반면 암호화폐 시장의 복잡성으로 인해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스템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소를 감독하고 불법 행위를 엄중히 처벌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절충과 균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신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자오창펌 사건의 엄중한 처벌은 후자를 구현하며 금융 질서를 유지하고 위험을 예방하려는 정부의 확고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암호화된 디지털 화폐 시장은 미국에서 존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지만 법적 감독과 엄중한 제재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오창펌 사건은 단지 고양이와 지게임일 뿐입니다. 암호화된 디지털 통화 시장 자체는 분산되어 있으며 규제의 성격과 투기의 성격은 페널티로 인해 변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암호화된 디지털 통화의 생존을 인정하므로 이러한 상호 의존적 관계는 항상 지속됩니다. 바이낸스의 위기는 끝났는가?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혐의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작년 6월, SEC는 등록되지 않은 거래소, 브로커딜러 및 청산기관을 운영하고 바이낸스 어스 플랫폼에 등록된 제한 및 판매에 실패한 거래 통제 및 감독 진술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바이낸스와 창립자 챈텐 자오를 상대로 13건의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유가증권 등 다른 블록체인 거래소의 사장님들도 각자의 운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블록체인 뉴스 헤드라인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디지털 페르소나이다. 제 프로그램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제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A급은 누구나 진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AI 기술입니다. 내일 봐요.